네, 반갑습니다. 전 여러분들께 수능 영어에 빛이 되어줄 김범구입니다. 자, 우리 육모 이후 학습법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해볼 건데요. 어떤가요? 6월 모의평가 다들 잘 보셨습니까?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해설 영상도 올렸고 총평도 올렸고 해서 대략적으로 지금 본인의 상황과 오답과 이런 것들이 좀 되어 있을 거라고 믿고 있는데 오답 안 하셨으면 꼭 하셔야 되고 일단 오늘은요. 과거를 돌아보기보단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일단 쉬웠다는 말이 많죠. 그러니까 영어는 객관적으로 쉽긴 했어요. 그죠? 이따 제가 뒤에서도 한번 얘기를 해드릴 거지만 쉬웠다는 말이 많고 되게 무난한 시험으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좀 긴장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저희가 총평에서 많이 이제 다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좀 걱정이 되는 거, 그리고 이번 TCC를 이제 촬영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잘 본 학생들이 이 TCC를 잘 누를 거라고는 생각 안 해요. 그쵸? 그 친구들도 눌러봐야 되긴 해. 근데 분명히 아마 영어는 어느 정도 잡혔다 생각하고 안 누를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을 누른 여러분들은 아마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육모가 쉬웠다고들 하는데 왜 나만 못 본 것 같지? 나만 원래랑 비슷한 점수가 나왔거나 여전히 뭐 2등급, 3등급대에서 왔다 갔다 하거나 오히려 점수가 떨어졌다. 선생님 저는 진짜 어떡하죠? 저 진짜 큰일 난 건가요? 이런 생각들을 하는 친구들이 이 영상을 눌러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위해 제작하는 영상이니까 오늘 이 기회에 육모에서의 나의 어떤 문제점들을 잘 진단해서 다가오는 겨울방학 그리고 이제 구모까지의 어떤 학습 방향성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이 영상이 되게 도움이 됐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아시겠죠? 자, 같이 한번 얘기를 쭉 해볼게요. 일단 육모 총평을 한번 다시 해드리면 수능 역사상 가장 쉬운 시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꽤나 파격적인 문구죠. 근데 맞아요. 이게 절평으로 바뀌고 해가 거듭하면서 약간 어렵게 내도 애들이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조차도 지금 1등급 비율이 15% 내외로 예상이 되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나온다라는 건 제가 감히 예상컨대 적어도 절대평가 전환 이후로는 역사상 가장 쉬운 시험이 아니었을까. 제가 그냥 수능 역사를 통틀어서 봐도요. 상평 시절엔 절대 이렇게 문제를 못 내요. 되게 쉬운 시험이었던 게 맞고 1등급 비율 15% 내외 예상되고 제가 노베이스 기준으로 선정하는 점수는 85점입니다. 또 이제 1등급이 안 나오면 그냥 망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그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사실은 많이 봐줘서 노베 기준 85점인 거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개 이상 틀리면 사실은 안 됐던 시험인 것 같아. 어느 정도 영어 공부가 되어 있다면. 물론 기본기가 잡혀 있다는 전제 하에요. 그러니까 제가 85점이 안 된다면 노베이스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죠? 이번 시험은 3등급이 아니라 85점 정도를 노베이스로 잡아야 되는 시험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었던 그 정도의 난이도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면서 그렇다면 이렇게 수능 역사상 가장 쉬운 시험이 출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험에서 내가 고득점을 못 받은 이유가 뭘까?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 그죠? 그냥 우리가 불안해하고 그냥 속상하고 선생님 저는 어떡하죠? 막막하고 이럴 게 아니라 미래를 봐야 돼. 그러니까 앞으로 구모까지 그래서 나 어떡할 건데 이 생각을 하셔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살짝 그 감정에 대한 것들을 좀 내려놓고 미래를 봐야 됩니다. 냉정하게. 어쨌든 우리 공부 안 할 거 아니잖아. 이왕 해야 되는 공부, 앞으로 정말 구모에서 내가 유의미하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들을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죠? 제가 짚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번 육모를 쉬웠음에도 불구하고 못 본 이유가 있다면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텐데 내가 어디에 걸려 있는지를 잘 보세요. 웬만하면 다 걸려 있을 거야. 첫 번째, 키워드 독해. 이거는 킬러 문항 이슈 이후로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그런 어떤 테마죠. 제가 강의에서도 항상 얘기하지만 요즘 평가원이 가장 여러분들에게 저격하는 게 뭐냐? 키워드 독해입니다. 그죠? 대표적인 예시로 40번 틀리신 분들은 다시 한번 주목해 보세요. 헐로우라는 뜻을 보고 이게 이제 속이 비계하다. 주석에 나와 있어. 속이 비계한다는 말을 보고 emptiness로 바로 간 친구들. 그죠? 키워드 독해하신 겁니다. 뭐를 놓친 거냐? eliminate라는 부정어구를 놓쳐서 의미를 반대로 뒤집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야. 그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40번을 틀렸다. 나는 키워드 독해를 여전히 하고 있구나. 그거는 여러분들이 또 많이 어떻게 보면 의식적으로 개선해야 되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강좌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루미너스랑 슈퍼노바라는 강좌에서 저희가 키워드 독해를 되게 많이 제거하기 위해 노력해요.
제가 강의에서도 계속 그런 부분들을 많이 언급하니까 혹시나 키워드 독해를 아직 나는 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해당 강좌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진단해 드릴 거고 강좌와 연관된 거 추천하는 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첫 번째는 키워드 독해였고요. 두 번째는 유형별 접근법이 아직 수립이 안 된 거야. 주제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지? 빈칸 추론 문제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지? 빈칸 앞에 벗이 있으면 우리는 어딜 봐야 되지? 얘네들만 잘 잡혀 있어도요. 사실 틀릴 만한 건덕지가 있는 문제가 없어요. 굉장히 전형적인 출제 패턴을 보였던 게 이번 6평이고요. 사실은 이렇게 이번 6평이 전형적이었다 얘기를 하지만 출제 패턴은 몇십 년째 동일합니다. 수능이 처음 시작한 해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출제 패턴이라는 건 바뀐 적이 없어. 빈칸 추론에서 옛날엔 이걸 묻다가 요즘은 저걸 묻네? 그런 게 없다고. 순서 삽입에서 옛날엔 이런 걸 강조했는데 요즘은 저런 걸 강조하네? 그런 게 없어요. 유구한 역사를 자랑해. 매번 똑같아. 근데 내가 정리가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숱한 기출문제들을 풀면서 이거 풀 땐 이렇게 풀고 저거 풀 땐 저렇게 풀고 그러지 않아요. 모든 같은 유형들은 풀이 전략이 기본적으로 똑같아요. 내가 봐야 되는 기준점들, 잡아야 되는 단서들이 똑같아. 근데 내가 정리가 안 된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번 육모에서 그게 드러난 거죠. 굉장히 전형적인 옛날과 다르지 않은 출제 패턴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내가 틀렸다는 건 유형별 접근법이 수립이 안 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내가 어떤 유형을 틀렸는지를 한번 봐야 돼. 그리고 그 유형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내가 정리된 게 있나? 그냥 읽고 그냥 풀고 있지 않나? 그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수능 영어는 여러분들 절대 그냥 읽고 그냥 풀어서 해결되지 않아. 유형별로 약간의 기술과 전략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걸 수립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게 안 돼 있다는 뜻이야. 그죠? 그래서 연관된 강좌들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실루엣이랑 루미너스라는 강좌에서 유형별 접근법을 제가 정리를 해드리는데 만약 내가 주제를 틀린다, 그럼 실루엣으로 가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빈칸 추론 같은 것들을 많이 틀리거나 순삽을 틀리거나 기타 유형에는 무관한 문장, 요약문, 장문 독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틀리는 유형들에 따라서 해당 강좌를 맞춤형으로 수강하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유형별 풀이 전략들. 기본 중에 기본 중에 기본이고 정말 몇십 년째 동일하게 출제가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리가 안 돼 있다면 기출 분석을 통해서 한번 하셔라.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세 번째, 어법을 틀린 친구들은 이제 어법 개념 정리가 안 돼 있는 건데 이번 어법을 틀렸다. 사실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심각해요. 지금 이번 어법이 굉장히 쉽게 나왔거든요. 되게 전형적인 출제 포인트가 나왔는데 틀렸다. 그 말은 정리가 아예 안 돼 있다. 이 얘기인 거야. 그죠? 그래서 2등급 이상을 위해서는 어법이 무조건 필수예요, 여러분. 독해 3점짜리 하나랑 어법 3점 중에서 뭐가 맞히기 훨씬 쉽냐? 무조건 단언컨대 어법이야. 그죠? 그래서 일주일만 투자하면 돼요. 이미 강좌도 완강돼 있어. 오라클이라는 강좌고요. 10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법을 틀린다. 그럼 구모 전에 꼭 정리하세요. 여러분들 평소에 학교 다니면서 어법 공부할 시간 없잖아. 방학 때라도 하시면 좋아요. 아시겠죠? 요거는 꼭 제가 권장합니다. 2등급 이상을 위해서. 특히나 이번 시험에 어법을 틀렸다.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일주일만 투자하면 절대로 틀릴 일이 없다니까. 제가 지금까지 빈출됐던 거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거 다 짚어드립니다. 10강 안에. 그러니까 정말 권장해. 어법을 틀린다면. 아시겠죠? 이게 세 번째였고요. 네 번째는 문장 해석 능력의 부족. 이제 약간 기본기적인 얘기들로 좀 넘어가 보자고요. 해석이 안 되면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전략이고 뭐 스킬이고 나발이고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스킬과 전략의 전제는 여러분들이 그 문장을 어느 정도 해석할 수 있다. 이게 전제로 깔려야 되거든. 왜냐하면 이건 과목이기 전에 언어잖아. 외국어잖아요. 그렇죠? 외국어를 잘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나라의 문장들과 단어들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야 독해라는 것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문포독 시리즈로 가시면 돼요. 내가 여전히 문장 해석이 잘 안 되고 선생님 이번에 앞에서부터 읽는데 그냥 앞에서부터 그냥 해석이 잘 안 되고 자꾸 튕겨요. 튕긴다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그냥 내가 그 문장 구조를 모른다는 거예요. 문장 구조를 모르고 그 단어를 모르고 단어와 문장 구조가 해결이 안 되면 전략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니 문포독 시리즈를 하셔야 되는데 이것만 지금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 거야. 그래서 제가 권장하는 것은 문포독 시리즈는 반드시 독해랑 병행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 만약에 뭐 겨울방학이었으면 제가 문포독 시리즈만 하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잖아. 그렇죠? 독해랑 반드시 병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남은 시간이 별로 없어요. 촬영일 기준으로 수능이 156일밖에 안 남았거든요. 지금 구문 강좌만 단독으로 진행하기에는 약간은 시간이 부족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겠죠? 네 번째였고요. 마지막으로는 어휘력인데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우리 학생들이 잘 안 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23번에 나왔던 invaluable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였는데 매우 가치 있는 in이 붙으니까 가치 없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 가치 있는으로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leave라는 거 30번에 나왔던 문제인데 얘도 정답 지점 바로 앞에 나왔던 표현인데요. 얘가 떠나다라는 의미만 있다라고 생각했다면 이 문제 틀렸을 거야. leave는 내가 뭔가를 떠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관점을 달리해보면 내가 원래 있던 곳에 사람들을 남겨두고 가는 거잖아. 그쵸? 남기다라는 의미가 있어. 뒤에 남겨두다 이런 의미가 있어. 이걸로 해석했으면 되게 문제가 쉽게 풀리는데 이게 안 되는 경우.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이어라든가 아니면 되게 혼동어휘라든가 이런 것들 있죠.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야 되는 부분인지라 제가 도와드릴 수가 없거든요. 물론 강좌에서 중요한 단어나 혼동어휘나 다이어가 나오면 모든 강좌에서 제가 다 정리해줘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암기를 하느냐? 그건 이제 여러분들의 몫인 거야. 특히나 이 live라는 표현은 제가 여러 번 강좌에서 되게 정리를 많이 했어요. 제가 정확하게 어디서 딱 얘기했다고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나올 때마다 얘기했거든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매일매일 단어 암기를 부디 제발 꼭 하셔라. 이거는 고득점인 친구들도 마찬가지. 단어 하나 때문에 문제 틀리는 거 너무 억울하지 않아? 그죠? 한 문단을 읽었어. 근데 한 단어 때문에 내가 이 문제를 틀려. 얼마나 억울해요. 그죠? 그러니까 수능에 나오는 단어들 결코 어려운 거 안 나오고 기출 분석만 잘해도 모르는 단어 별로 안 나와요. 지장 안 준단 말이야. 기출 분석만 제대로 하고 거기 안에서만 모르는 단어 다 암기해도 수능날 나의 발목을 잡을 일은 없다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정도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게 안 돼서 지금 육모를 못 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정도 5가지 원인들을 저희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육모 이후에 수강 가이드 안내를 해드리면 제가 기준점을 85점으로 잡았었잖아요. 높은 1등급이라 함은 1개 틀린 것까지예요. 2개도 안 돼. 지금 이 시험은 1개까지 1개밖에 안 틀렸다 혹은 다 맞았다 하는 친구들은 슈퍼노바, 쉘터백제, 오라클 지금 앞으로 개강되는 강좌들을 쭉 이어서 가시면 돼요. 낮은 1등급 2개 이상 틀린 것부터 85점까지 친구들은 위험군입니다. 선생님 낮은 1등급이 왜 위험군이에요? 위험군이에요. 이번 시험에선 그래요. 이거 조금만 더 어렵게 나왔으면 그대들은 2등급으로 떨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낮은 1등급은 지금은 안도하실 수가 없고요. 루미너스, 슈퍼노바, 오라클 요 순서대로 가시면 돼요. 기출 분석이 아직 안 됐다. 그 루미너스부터 가시면 되고 루미너스 선생님 저 다 들었어요 하는 친구들은 슈퍼노바로 따라오시면 되고 어법 자꾸 틀린다. 오라클 꼭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85점 이하인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살짝 부족하다. 기본기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실루엣부터 독해로 치면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주제 독해부터 잘 잡고 그 다음에 루미너스로 가는 거야. 아시겠죠? 그리고 이 친구들은 문장 해석이 너무 안 된다 하시면 문포독 시리즈를 병행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리고 내가 만약 듣기를 틀린다 그러면 라저댓이라는 강좌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문제가 뭐냐에 따라 세부적으로 저마다 좀 달라. 아시겠죠? 아무튼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드렸으니까 만약에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한 조언이나 계획이 필요하다. Q&A 게시판에 남기시면 돼요. 그러면은 자세하게 남기시면 자세하게 수강 가이드를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6월에 개강되는 커리큘럼도 2가지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쉘터 백제인데요. 하프 모의고사로 진행이 될 겁니다. 기출은 아니고 비기출로 진행이 될 예정인데 6월 말에 개강이 돼요. 6월 말에 개강이 될 거라서 육모의 경향성을 반영한 하프 모의이자 엔제가 될 거고 다양한 난이도로 구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왜냐? 육모는 너무 쉬웠잖아. 구모랑 수능 난이도는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되게 쉬운 시험부터 되게 어려운 회차까지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번 풀모의고사를 보기엔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하프 모의고사로 같이 구모까지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EBS 간접 연계가 반영이 되어 있을 겁니다. 수특, 영어, 그 다음에
특, 영어 독해 연습 이렇게 두 가지가 반영이 되어 있을 거고요. 구모랑 수능 출제 예상 포인트가 있어요. 왜냐? 육모에서 건드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이 됐으니까 안 건드려진 것들 구모 수능에 나오지 않겠어? 그죠? 그런 출제 경향들을 반영하는 게 쉘터 백제입니다. 아시겠죠? 이번에 하프 모의고사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될 거라서 6월 말쯤에 개강이 될 거고 7월, 8월 이렇게 두 달 동안 여러분들이 실무 컨텐츠랑 같이 활용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일단 그래서 요거 6월 말에 개강이 될 예정이다라는 거 한번 안내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되게 많은 친구들이 기다렸던 강좌예요. 육모 이제 내신용 분석 강좌인데 이거 문의가 올해 진짜 많았어요. 제가 워낙 이제 바쁘다 보니까 지금 3월 모의고사랑 5월 모의고사 진행을 못 했는데요. 너무 수요가 많아서 육모는 이번에 이제 시간을 어떻게 내서 하려고 하거든요. 고1, 고2, 고3 이렇게 세 가지 다 개설 예정이고요. 6월 중순 촬영일 기준으로 며칠 내로 개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올해 그리고 및 작년 육모 분석 강좌를 진행을 할 거고 2014년 5년 시행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적중 예상 변형 문제를 PDF로 제공을 할 겁니다. 제가 또 적중을 정말 잘해요. 제가 적중을 진짜 잘한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지라 또 수시로 저도 대학을 갔고 그래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요거. 그리고 이제 고1, 고2, 고3 모두 개설하니까 전 학년 친구들 본인 학년 빠지지 않으니 서운해하지 말고 개설되는 대로 기말고사나 다음 학기 내신에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정도 얘기를 해서 저희가 이제 전반적인 학습법 가이드를 마칠 건데요. 육모의 결과가 많이 속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전반적으로 다 시험이 쉽게 나왔잖아. 차라리 엄청나게 어려운 시험을 내가 못 본 거면 시험 탓을 할 수 있어. 그치? 근데 이렇게 시험이 모두가 쉬웠다. 게다가 국영수 모든 과목이 다 좀 무난했잖아. 그죠?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탓할 사람이 본인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더 속상한 시기를 보내고 있을 것 같아. 근데 과거에 대한 그런 뭐랄까 성찰 너무너무 좋은데요. 입시라는 거는요. 어쨌든 시간은 흘러. 어쨌든 다음 시험은 도래하고 어차피 나는 언젠가 수능을 봐야 돼. 그죠? 모두가 똑같은 날,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시간에 같은 시험지로 수능을 봐야 돼요. 그죠? 지나간 일에 너무 얽매여 있지 마세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방향성을 생각해야 돼. 왜냐하면 피할 수가 없어. 시간의 흐름은 피할 수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도피할 수 있다면 돌이켜보는 방법도 있겠죠. 근데 지금은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왜 그랬지라는 생각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하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것만큼 건설적이고 건강한 사고가 없어. 그러니까 속상해하는 거는 딱 지금 이 순간까지만 하시고 앞으로는요. 구모 그리고 기말고사. 나 여름방학 때 무슨 공부해야 되지? 기말고사 끝나고부터 뭐 하지? 이런 생각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지? 최고의 결과는 안 나왔잖아 지금. 하지만 여전히 우리한테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게 남아있어요. 그죠? 어느 상황이든 최선이란 존재, 그 최선의 길을 가는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최고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속상해하는 것보단 앞으로의 최선의 방향성을 생각하는 게 성공할 수 있는 좋은 방향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아시겠죠? 뭐 제가 그렇게 인생을 여러분보다 오래 살지 않았지만 항상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최고의 결과는 사실 살면서 달성하기 한 번이라도 달성하는 게 어려워요. 항상 아쉬움은 존재해. 그러니까 우리는 최고가 아니라 최선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뭐가 없냐면 후회가 없어. 아시겠죠? 아무튼 구모랑 기말고사를 잘 볼 생각만 하자. 앞만 보자. 뒤를 계속 돌아보면 입시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장담해. 아시겠죠? 앞만 보면서 앞으로의 남은 기간들 학습 계획을 세우면서 한번 스스로를 고무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육모가 됐든 이 영상이 됐든. 아시겠죠? 아무튼 그런 내용들과 함께 저희가 학습 가이드 마치고요. 아까도 얘기해드렸지만 만약에 자세한 조언이나 가이드가 필요하다면 Q&A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저가 됐든 답변 조교님이 됐든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릴 거니까 꼭 남기시고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시험 보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희는 앞으로도 수능까지 끝까지 힘차게 달려나가 보도록 합시다. 안녕.